코리아의 강정훈입니다. 예. 아, 혹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렉도를 전에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잠깐 손 좀 없으시네요. 그럼 혹시 그 고려하고 계신 렉도를 혹시 오늘 한번 강연 들어보고 한번 써볼 만하면 써볼 생각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왜 들어오신 거죠? 예. 제가 오늘 이게 발표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개발자분들이 좀 렉돌에 대해서 많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콘솔 게임에서나 쓰는 기술이고 온라인 게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네. 오해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이제 렉돌에 대한 좀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렉도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물리 엔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 측면과 물리 프로그래머 측면으로 렉도를 세팅하는 것부터 렉도를 런타임에 그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어, 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서 설명을 드리고 좀 다양한 좀 응용 사례에 대해서도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리 엔진에서는 이제 강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강체의 정의는 크기나 형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한히 단단한 물체입니다. 강체에 한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강체가 아니면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형태가 변하는 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체에 한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레이싱 자동차가 어딘가 부딪혔을 때 깨지거나 휘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물리 엔진의 범주에는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버 클로스나 하버 디스트럭션에서는 휘어지는 천 같은 재질이나 깨지는 재질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좀 범주가 다른 기술이고요. 물리 엔진의 범주 안에서는 강체에 한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체를 시뮬레이션 할 때 디스플레이 메시 자체를 이제 강체로서 시뮬레이션 한다기보다 조금 더 연산의 복잡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가상의 피직스 쉐입을 좀 더 단순한 형태의 피직스 쉐입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 시뮬레이션 할 때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다이내믹스는 이제 동적인 운동의 상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역학을 연구할 때 그 물체의 운동을 연구할 때 키네맥틱스 그 정력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동력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 현실에서 이제 이렇게 대포를 쐈을 때 대포 탄도의 이제 궤도는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고 이게 전혀 끊어짐 없는 이제 이상적인 이제 포물선 궤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키네맥틱스 그러니까 정력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야구 게임이나 뭐 포트리스 같은 슈팅 게임 같은 데서 탄도의 궤적을 미리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물리 엔진의 범죄는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수식을 그대로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그냥 짜버리는 그 함수 한두 개 정도로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 엔진은 키네맥틱스를 다루지 않고요. 물리 엔진에서는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동력학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같은 이제 탄도의 궤도를 아주 미세하게 나눠진 미세한 시간 주기로 단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 단계의 그 강체의 위치하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프레임에 이 강체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계속 미세한 시간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이 시간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그 물리 시뮬레이션의 정밀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키네맥틱스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사실 이런 동적인 상태의 변화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장애물에 가로막히거나 어딘가에 부닥쳤을 때 튕겨져 나가는 부분을 알아낼 수가 없는데요.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이런 한꺼번에 다수의 포를 쐈을 때 공중에서 탄도가 두 개가 서로 이제 부딪혀서 동시에 땅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뉴턴의 역학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각 프레임마다 탄도의 다음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 현실에서 적용되는 역학 법칙의 다양한 이제 물리 속성들을 그대로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법칙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액션 게임에서 좀 게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력을 임의로 이렇게 약간 올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연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바람 같은 거는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없는 좀 가상의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원하는 대로 물리 시뮬레이션을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물리 속성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질량인 것 같아요. 질량은 이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고요. 질량이 크면은 더 큰 힘으로 밀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의 낙체 실험에서처럼 질량의 크기가 서로 다른 강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개의 강체는 같은 속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질량이 크면 그만큼 비례하게 힘도 크기 때문에 이 질량이 큰 요 돌에 맞으면 더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아시는 관성의 개념은 역학법칙에서 이제 강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인데요. 이제 물리 엔진에서는 이렇게 강체가 운동하는 이동 성분하고 회전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전 성분만 이제 따로 이제 컨트롤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회전 성분이 발생하는 정도를 컨트롤하기 위한 물리 속성이 관성 텐서이고요. 관성 텐서를 높이면은 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 조금 더 예, 회전 성분이 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너시아 텐서 요 속성이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체가 이제 동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되면은 이제 강체가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나 물리 월드에 충돌하면서 거기에 따른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컬리전 디텍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흔히들 간단하게 쓰는 컬리전 디텍션 방식이 디스크리트 컬리전 디텍션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끊어진 시간 주기로 강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빠르게 이동하는 강체가 얇은 종이를 뚫고 나가는 흔히 블랙트루 페이퍼 프로블렘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강체가 물리월드의 일부분이 파묻히면서 좀 오버 리액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이 시간 주기를 좀 더 미세하게 나누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컨티니어스 피직스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엔진이 다 컨티니어스 피직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컨티니어스 피직스 솔루션을 구현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제 다루기 까다로운 면입니다. 하복 피직스에서 이런 컨티니어스 피직스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를 좀 간략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강체를 업데이트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체가 이동하는 방향에 장애물에 부딪히는 시간을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레이캐스팅을 이용해서 어느 시점에 충돌이 발생될 건지 여기서 이제 TOI라고 써 있는데 타임 오브 임팩트라는 뜻이고요. 이 TOI가 발생이 되면은 이 TOI만큼만 나눠서 먼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만큼 이제 튕겨져 나간 방향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단계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이 강체가 이동하는 방향에 또다시 TOI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레이캐스트를 해가지고 TOI가 발생되면은 같은 로직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TOI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이 루틴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는 분명히 올라갈 텐데 하지만 이제 좀 통제할 수 없는 이제 물리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안에 무한히 많은 TOI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월스트 케이스 처리도 중요하고요. 컬리전 무조건 하이 퀄리티를 위해서 컨티니어스만 쓰면은 굉장히 CPU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과 퀄리티 사이의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는 강체의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유롭게 이동하는 강체는 총 6차원의 그 운동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3개 차원 XY, Z의 이동 성분이 있고 XY, Z축의 회전 성분의 자유도를 가지는데요. 이 부분의 자유도를 일부를 제약을 하고 여러 개의 강체를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6차원의 자유도 중에서 어떤 항목을 이제
제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컨스트레인츠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렉돌 컨스트레인츠가 보통 사람의 관절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렉돌을 만들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컨스트레인츠 시스템을 응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기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컨스트레인츠들을 이제 사람의 캐릭터 형태로 사람의 뼈대 모양으로 만들면은 그게 바로 렉돌입니다. 자, 기본적인 물리 엔진의 동작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렉돌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복 피직스를 까시면은 맥스 플러그인으로 이제 렉돌을 세팅할 수 있는 그 유틸리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걸 이용하면 좀 손쉽게 렉돌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렉돌이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지우고요. 렉돌이 세팅되지 않는 이 바이패드에서 렉돌을 세팅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각 그 모든 본을 다 이렇게 리기드 바디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리기드 바디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관절로 연결을 컨스트레인츠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게 렉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리기드 바디하고 컨스트레인츠인데 렉돌에서는 그냥 관절이라고 얘기하고 렉돌 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을 하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렉돌 컨스트레인츠로 연결을 한 겁니다. 여기서 렉돌 컨스트레인츠에 이 앵글을 조정을 해서 이 관절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의상 다 세팅이 되었다고 치고 이 과정을 모든 전신에 다 세팅을 적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은 사람 모양의 렉돌 리기드 바디와 컨스트레인츠가 이렇게 연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렉돌 본을 만들 때 바이패드 개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한 60개 막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다 리기드 바디로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리기드 바디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리기드 바디가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게다가 또 컨트레인츠 시스템으로 연결까지 돼 있어서 자유도의 제약까지 걸린 상태면은 굉장히 이제 모든 이제 강체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CPU 그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렉돌 본의 개수만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하나의 렉돌 본으로 합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게임이나 캐릭터마다 렉돌 본을 몇 개 쓸지는 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 이제 저해상도 렉돌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이제 고해상도 렉돌을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PS3나 엑스박스 360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출시된 지 한 8년 정도 된 오래된 하드웨어니까 성능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저해상도 렉돌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좀비 게임 같이 좀비가 뭐 수십 마리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차로 치고 지나가는 이런 장면을 만들려고 할 때 동시에 활성화되는 렉돌 수가 많기 때문에 저해상도 렉돌을 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쓰러지는 경우만을 위해서라면 사실 손발 다 제거하고 렉돌본 11개만 가지고 세팅하더라도 그 화면에 보이는 것상으로는 크게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렉돌을 써야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차세대 콘솔이나 저희 PC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메모리 성능도 좋고 CPU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고해상도 렉돌을 쓰더라도 크게 성능 저하가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격투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처럼 동시에 활성화되는 렉돌 수가 몇 개 안 될 경우라면은 고해상도 렉돌을 써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가 캐릭터가 쓰러질 때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다양한 유스 케이스라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다가 렉돌이 되다가 또 다시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렇게 전환이 자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애니메이션 포즈랑 렉돌이 포즈가 비슷해야 그 블렌딩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해상도 렉돌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몇 개의 렉돌 본을 쓸지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 각 그 렉돌 본을 피직스 쉐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캡슐을 쓰시는 게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성능도 빠르고 렉돌 본 가지고 이제 관절들을 이렇게 이어 붙였을 때 관절 사이의 이음새가 굉장히 매끄러워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에 걸리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캡슐을 쓰는 게 좋고, 예외가 있다면은 이제 몸통 같은 경우에는 캡슐로 잘 싸기가 어려워요. 몸통이 이제 캡슐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몸통에는 컨벡서홀이나 박스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박스나 컨벡서홀을 쓰면은 앞뒤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캡슐은 이제 굴러다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렉돌 본 사이가 이렇게 좀 틈 사이가 있으면은 물리 월드에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오버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는 이렇게 오버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이웃하는 렉돌 본하고는 오버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자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메쉬하고 가장 일치되는 형태로 렉돌 본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캐릭터가 뭐 88kg짜리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각 리기드 바디에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아티스트 분들은 이거 그냥 88 넣으면 자동으로 분배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체형도 다 다르고 렉돌 본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규칙은 이제 부피에 그냥 비례하게 좀 골고루 이제 나누되, 이제 루트에서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끝으로 넘어갈수록 좀 더 가볍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게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거운 강체 사이에 이제 가벼운 강체가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은 컨스트레인츠가 안정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계속 이제 무거운 애들 사이에 치여서 계속 덜덜 떠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렉돌을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너시아 텐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티스트 분이 각 렉돌 본마다 이너시아 텐서 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너시아 텐서를 입력을 해서 앵귤러 이펙트가 발생하기 힘들게 만들면 좀 더 무게감 있고 뻣뻣한 렉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런타임에서 프로그래머가 그냥 제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질량에 비례해서 질량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이너시아를 입력해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좀 팔랑거리게 날아가게 하고 싶은 씬이다. 뭐 폭파씬에서 렉돌이 좀 펄럭펄럭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좀 이제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프로그래머가 컨트롤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렉돌 본들을 다 만드셨으면 이게 관절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컨스트레인츠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렉돌 컨스트레인츠를 쓰시는 게 무난하고, 그리고 인간형 캐릭터면은 그냥 그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을 이용하면은 그 기본적인 그 컨스트레인츠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무릎에는 어느 범위까지 움직이고, 팔꿈치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 움직이는지 이런 세팅이 다 돼 있어서 그냥 템플릿 선택하고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렉돌 그 관절을 설정을 하고, 이제 조금 더 기본 값이 아니라 조금 더 원하는 형태로 좀 그 범위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관절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아래 정강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인데, 시작하자마자 정강이가 지금 영역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렉돌이 활성화되는 순간에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캐릭터를 이렇게 확 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자세로 초기화될 때 이제 바이올레이션 되는 문제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렉돌 본을 만들고 컨스트레인트를 관절로 연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렉돌 본의 크기나 위치나 형태 같은 거를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봇이 다 맞아 있는데 이걸 옮기면 피봇이 안 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관절이 힌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붙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어깨가 빠진 상태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얼라인 피벗 버튼을 한번 눌러줘서 자동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리밋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 그냥 넣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포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허용 가능한 포즈인데, 이렇게 체조 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다리 찢는
현상이 나면 게임의 좀 몰입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리밋을 한 절반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주면은 이런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너시아 텐서로 렉돌의 그 느낌을 좀 튜닝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컨스트레인트 측면에서는 컨스트레인트에 마찰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동 성분보다는 회전 성분만 컨트롤하는 마찰력이고요. 그래서 이 관절에다가 맥스 프릭션 토크를 2 정도 입력을 하면은 얘가 2뉴턴의 힘으로 받았을 때는 관절이 움직이질 않아요. 회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값을 넣어야지만 이제 관절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값을 높게 주면은 조금 더 뻣뻣한 렉돌이 되겠죠. 그리고 렉돌을 다 세팅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렉돌 본하고 그 바이패드는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제 어느 본에 어떻게 매핑을 해줘야 될지 다 1대1로 매핑이 돼야 돼요. 빠지는 본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뭐 만에 하나 이름 규칙이라든지 뭐가 잘 안 맞아서 자동으로 안 돼서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보통 트위스트 본이 많이 빠지는데 이런 건 빠짐없이 다 매핑을 해주셔야지 바이패드가 잘 렉돌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한 마리당 렉돌을 하나만 세팅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렉돌을 여러 벌 세팅해 놓고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몬스터 같은 경우도 몬스터 패턴에 따라서 뭐 뒤에 뭐 배낭을 맨 캐릭터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배낭을 추가한 렉돌 세팅을 따로 만들어 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렉돌을 설정하고 나서 이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튜닝을 할 때 그래서 맥스에서 이렇게 프리뷰 툴을 이용해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얘가 원하는 느낌대로 움직이는지 나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꼬이는 게 싫다. 그러면 컨스트레인트 리밋을 좀 조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던져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위에서 내리 꽂았는데 바닥에서 한 2번 정도 튕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던져보다가 잘 안 튕기네. 그러면 또 다시 맥스로 가서 좀 물리 속성을 튜닝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물리 속성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이런 거 쉽게 한 번에 원하는 형태를 찾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될 때까지 조금씩 값을 고쳐가면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리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탄성을 조정을 했어요. 이게 얌체공 같은 경우 튕길 때 많이 튕기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탄성이 높을 경우에 잘 튕기거든요. 몸체에 이렇게 탄성을 높게 해주면은 튕기는 느낌이 훨씬 좋게 됩니다. 위에서 꽂았을 때 이렇게 한번 좀 튕겨주는 느낌 이런 걸 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깔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임의적으로 여기서 구성을 해놓고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한 게 튜닝 방법은 이 펠비스를 질량을 0으로 해두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을 시켜놓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 기본적인 튜닝은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좀 팔다리 이렇게 움직여 보고 너무 이상하게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꺾이진 않는지 하나씩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고 이렇게 막 세게 잡아 당겨도 보고 그리고 이 튜닝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물리 시뮬레이션은 아까 설명드린 시간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 60프레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걸 한 4프레임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게임 중에 가변 프레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프레임이 떨어지면은 예, 관절이 많이 부서지죠. 그러니까 튜닝을 기껏 60프레임으로 해놨는데 게임이 30프레임이면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 작업하기 싫으면은 이걸 딱 프로그래머랑 협의해서 딱 고정값을 하나 찾아놔야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렉돌 세팅, 아티스트 측면에서 렉돌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런타임에서 프로그래머가 컨트롤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 바로 렉돌 글리치죠.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렉돌 글리치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에서 출시된 콘솔 타이틀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되냐면은 애니메이션은 충돌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돌다가 렉돌이 활성화되는 순간에 물리 월드에 끼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발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를 쓰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될 때 끼이는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캐릭터 컨트롤러 이제 캐릭터가 이동할 때 이제 캡슐 모양으로 이렇게 씌워서 캐릭터가 바닥에 붙어서 이동하고 물리 월드와 충돌을 하게끔 하는데 이게 너무 두껍게,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이 캡슐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캡슐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좁은 문이라든지 이런데 좁은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캡슐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손발이 잘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 같은 게 이제 벽 사이에 끼게 될 경우에 렉돌 글리치가 발생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딕테이션하고 커렉션하는 방법이 이게 프로그래머가 이제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하복 피직스에서는 유틸리티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손발 끝에 터미널 노드를 가상의 이제 더미 노드를 하나를 이제 자동으로 박아주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위 렉돌 본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레이캐스트를 하면서 얘가 지금 끼어 있는지 끼어 있는 어느 월드에 어느 지점에 끼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야지 뺄 수 있는지를 딕테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딕테이션이 됐으면 코렉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밀어주는 기능까지 해줘요. 그래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면 지금 일부러 이제 한쪽 팔을 이렇게 끼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렉돌을 활성화하면은 이렇게 렉돌 글리치가 되면서 이렇게 벌벌 떨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방금 설명드린 그 함수를 딱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걸 항상 켜둔 상태로 쓰면은 이런 끼임 현상이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방금 전처럼 이렇게 렉돌이 활성화될 때 문제가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리밋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포즈 중에서 좀 손을 너무 이렇게 높이 든다거나 이제 렉돌 리밋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렉돌이 딱 켜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확 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완화시켜주는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함수의 역할은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리밋이 보통 뭐 각도가 어느 정도 30도, 60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완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각도를 넓게 완화를 시켜주고 조금씩 조여주면서 컨스트레인트 리밋 범위 안으로 부드럽게 벽돌 간절히 풀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어, 지금 이 빨간색 캐릭터는 그런 기능을 전혀 안 쓰고 이렇게 인밸리드한 포즈인 상태로 렉돌을 활성화하게 될 거고요. 이 캐릭터는 그 기능들을 다 쓴 캐릭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리미티드 힌지를 목 같은 부분에 힌지 컨스트레인트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는 못하고 위아래로 끄덕일 수만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썼을 경우 렉돌 컨스트레인트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그 각도를 완화는 시켜줄 수는 있지만 이 컨스트레인트 자체를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대체로 그냥 많이 튀진 않지만 예. 얘 같은 경우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부러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돌린 건데요. 얘는 슬로우 모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튀었죠. 그리고 얘는 이제 힌지 컨스트레인트를 쓴 부분만 좀 튀었어요. 근데 얘는 전신이 다 렉돌 컨스트레인트라서 이 그 완화시켜주는 기능들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미티드 힌지를 쓰는 대신 렉돌 컨스트레인트를 쓰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바이올레이션이 될 경우를 완화시키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렉돌 본을 일부를 때리면은 이게 밀려나면서 컨스트렌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끊어지거나 이렇게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무한히 단단하면은 이게 풀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격을 다 주고 있거든요. 컨스트렌치에서는. 그걸 넘어설 정도의 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은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은 포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과 렉돌 사이에 블렌딩을 해서 애니메이션 포즈가 렉돌을 100%안 따라가게 하면 좀 티는 덜 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은 강한 힘을 한 렉돌 본에만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FPS 게임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는데 팔에 그 총을 맞았을 경우에 여기다 어플라이 포스를 여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본으로 이게 조금씩 나눠서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고루 이제 전체적으로 렉돌 본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렉돌이 부서지는 현상이 덜하고 오히려 이게 더 사실적인 리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너시아 텐서를 증가를 하면은 이제 회전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시아 텐서 값만 증가를 해줘도 이렇게 훨씬 부서지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개선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디스크릿 방식의 컨스트레인츠를 썼을 경우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케이스에서 컨티뉴어스 피직스만 써도 이렇게 훨씬 더 나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컨티뉴어스 피직스의 그 서브 스태핑이 언프레딕터블하게 예측 못하게 많이 반복되는 한 프레임 안에 많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성능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되고요. 만약에 뭐 PC처럼 성능이 워낙에 좋아서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맘 놓고 편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컨티뉴어스 피직스에다가 이너시아 텐서를 조금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부서짐이 거의 없는 렉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좀 게임에서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돌은 이제 특정 일정 이상 힘을 가면은 렉돌의 컨스트레인츠를 끊을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업을 한 속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줘서 이제 렉돌을 보는 일부를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가 끊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한 개짜리는 애니메이션 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관절이 여전히 2개 이상 붙어 있을 경우엔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신이 이렇게 날아간 채로 기어오면은 굉장히 재밌겠죠. 예. 심해에는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리 환경에 렉돌을 같이 상호작용 시켜두면 굉장히 이제 이것도 사실감을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데모를 보여드리면 이 데모에서는 상반신 같은 경우에 그냥 애니메이션을 돌고 있어요. 근데 하반신은 렉돌에 의해서 100% 드라이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렉돌을 쓰는 부분, 안 쓰는 부분을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물리 월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렉돌이 이렇게 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아나키에서는 하복 피직스랑 하복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다 통합된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서로 상호 간에 연동되는 것을 굉장히 쉽게 그냥 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렉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렉돌은 결국엔 피직스 엔진만 가지고는 이런 유스 케이스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결국엔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스템 간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렉돌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렉돌이 활성화된 지 사실 이제 10년이 넘으면서 기본적으로 솔루션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요. 거기다 이제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바로 똑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 그냥 순수의 애니메이션 하나를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반응이 없죠. 여기다 렉돌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렉돌을 적용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리기드 바디 렉돌하고 파워드 렉돌이 있는데 우선 리기드 바디 렉돌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리기드 바디 렉돌은 보통 이런 히트 리액션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리기드 바디 렉돌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다이내믹한 히트 리액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좀 피직스를 좀 활성화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하얗게 보이는 게 렉돌 폰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서 바로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물리 튜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도는 거하고 렉돌이 움직이는 거랑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렉돌이 애니메이션을 드라이브 한다고 해서 100%다 드라이브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좀 튜닝을 해서 렉돌이 리기드 바디 렉돌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포즈 쪽으로 렉돌이 이렇게 조금씩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끌려가는 정도를 많이 낮춰서 얘가 쓰러지고 나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렉돌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블렌딩을 애니메이션과 블렌딩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렌드 프랙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00% 애니메이션으로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혼합 비율을 설정한 거고 렉돌이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는 정도를 좀 조정을 해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심하게 맞았으니까 죽여볼게요. 그냥 지금이 이제 파워드 렉돌인 상태예요. 이제 리기드 바디 렉돌인 상태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위치로 렉돌이 드라이브가 돼요. 근데 파워드 렉돌에서는 반대로 렉돌이 이제 날아가면은 그 렉돌의 위치로 애니메이션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서로 반대인 거죠.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리기드 바디 렉돌일 때는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밀리지만 결국엔 애니메이션으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히트 리액션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리기드 바디 렉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파워드 렉돌은 어떤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쓰러질 때 렉돌을 안 쓰면은 그냥 애니메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키를. 근데 이렇게 뒤로 날아가게 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공중에 떠버리게 됩니다. 계단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런 장애물, 물리적인 장애물 같은 것도 다 통과해 버리고요. 물론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를 쓰면은 캡슐로 인해서 이제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지만 얘가 공중에 뜨는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워드 렉돌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을 끄고 날아가는 도중에 렉돌을 켰어요.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물리 월드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계단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 물론 이렇게 여기서는 좀 부가 기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렉돌을 간혹가다 쓴 게임이 있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쓰러지는 경우에만 보통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일어서는 처리까지 한 게임은 아직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중에. 근데 쓰러지고 나서 일어서는 처리도 여기서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날아가 볼게요.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진 게 디텍션이 되면은 여기서 포즈 매칭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섰죠. 얘가 쓰러질 때 일어서게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얘가 쓰러지면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뒤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럼 이제 일어서는 애니메이션을 그 제너럴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쓰러졌을 때 일어서는 포즈랑 뒤로 쓰러졌을 때 일어서는 포즈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포즈 매칭이 필요합니다. 렉돌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렉돌로 쓰러진 애를 이렇게 세우려면은 얘가 쓰러진 포즈를 인식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돼야 되고요. 뒤로 쓰러졌을 경우 얘가 자꾸 앞으로 쓰러지네요. 다시 한번 뒤로 쓰러졌을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일어서는 게 맞죠. 쓰러진 포즈에 그러니까 그 몇 개의 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가장 유사한 포즈를 찾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끝났나요? 아,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FPS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유스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은 돌다가 자, 총을 맞아서 한쪽 팔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팔은 파워드 렉돌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어디에 부닥치면 몸을 이렇게 좀 인터랙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상반신은 리기드 바디 렉도를 쓰고 한쪽 팔에는 파워드 렉도를 쓰고 하반신은 이렇게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가면은 팔이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맞으면 아예 쓰러져 죽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축구 게임 같은 경우에 자주 응용되는 케이스예요. 아, 리기드 바디 기본적으로는 리기드 바디 렉돌인데요. 얘가 아차.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은 쪽으로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밸런스가 무너진 벡터 쪽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걸음 뒤로 밀려서는 정도만 했는데 이 데이터가 많다면은 뭐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다든지 뭐 뒹굴뒹굴 뭐 뒹군다든지 아니면 주춤주춤 하다가 드리블 해서 슛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팔방향으로 한 걸음씩 밀려나는 애니메이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사실 이 방향 그 충격을 받았을 때 렉돌의 밸런스가 무너진 방향하고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크면은 쓰러지고 크기가 작으면 그냥 주춤주춤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질문까지 받을 시간은 없겠죠. 예. 이것으로 발표는 마쳤고요. 예. 오늘 발표 내용으로 좀 렉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렉돌 예,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렉돌을 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이런 명장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럼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님께 큰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